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정 시즌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종배 아니고 창배님이 처음으로 유튜브 접속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접속하셨다니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창배님 소감 남겨주시고요. 같은 배짜 돌림이니까 좋으시겠죠. 뭐. 네. 아, 좀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감 있게. 왜 이렇게 속삭이세요? 아니, 창배님 그게 못 아니라 들으실까? 지금 목이 약간 쉬었네요. 지금. 1451님 네. 경남에 거주 중인데요. 토요일은 에어컨을 켰고 일요일은 보일러를 켰습니다. 네. 압축적 표현이네요. 네. 계절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초겨울이 돼버렸어요. 아침에. 네. 예. 1823님 평소 학교 갈 때는 잘 일어나지 않던 두 아들이 현장 체험학습 간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 싸는 엄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현장 체험 학습이 그러니까 소풍인 거죠. 네, 옛날 그렇죠. 개념으로 하면 소풍인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일찍 일어나죠. 지난주 이번 주 뭐 소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아기 유치원에서 소풍 간다고 김밥 싸는 할머니 사연도 올라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할머니 어머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즘 소풍 가서 뭐 하나? 요즘도 보물찾기 이런 거 하나?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1823님 예. 다녀오면 알려주세요. 네. 2764님 네. 군생활 20년 동안 아침 출근길 같이 한 시선집중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간 강원도 인제로 훈련 갑니다.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날이 추워져서 강원도는 더 추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훈련 동안은 못 들으시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옷 좀 더 껴입고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어머, CK정님은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오는데 JB님께 그동안 한국을 잘 지켜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네, 후쿠오카 안 가봐서 알 수가 없네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9077님이 종배 마을이라는 이걸 뭐라 그러죠? 마을 표지석? 그 안성인 거 있다고 맞아요. 여러 번 문자 올라왔었어요. 네, 9077님이 예.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안성 종배 마을. 그러니까 마을 이름에 저 종배 저 무슨 뜻일까요? 저기 사람 이름은 아닐 텐데. 그러면. 물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종배의 뜻. 저기 사람 이름은 아닐 거고 한자가 다를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9077님 한자 뜻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제이비가 네. 궁금해하네요. 네. 오늘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활발한 소통 기대하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명태균 씨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축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의혹의 축이고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관련된 의혹 아니겠습니까? 불법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게 또 하나의 축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오늘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오늘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이미 예고 기사를 쫙 실었더라고요. 강혜경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예고 기사를 모두 실었던데 자, 저희도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있어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명태균 씨의 대응은 아주 일관됐었습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등장하는 게 미래한국연구소인데 나는 상관없다. 미래한국연구소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리를 여기서 끊어버리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는데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 등본상 대표로 되어 있는 김모 씨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회계장부 한번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연구소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명태균 씨 업체가 2011년쯤 부도가 났었고 이후 명태균 씨는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모두 차명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이 부도가 나니까 김영선 전 의원 명의를 빌려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또 설립한 것이었다라고 밝혔고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일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법에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자신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서 대표를 맡아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등기등본상 보면은 그 전에는 이사로 올려 있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대표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운영 주체는 명태균 씨라고 하는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얼마나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하게 될지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왜 주목이 되는 거냐면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다 지나서 지금 적용할 수 없다고 해버렸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지금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있어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비용 처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로 가는 징검다리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관건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중요한 주장이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강혜경 씨의 입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강혜경 씨 측 변호인이죠.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유튜브에서 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강 씨가 가지고 있으니 월요일 국감을 꼭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명 씨 소유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도 국감장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가 이미 지난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네.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왜 언론이 검찰 수사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도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검찰이 오히려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검찰이 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국감장에 섰던 창원지검장이었던가요? 입에 단내가 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네. 라고 했었는데 예. 그 결과가 무엇일지 좀 궁금하고요. 예. 관련해서 어찌합니까님 이런 걸 바지 대표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좋은 생각님 명태균 씨는 당당하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강혜경 씨만 출석을 하죠. 그렇죠. 명태균 씨는 게릴라식으로 언론 대응을 하면서도 국정감사에는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보면 언론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흘리고도 있죠. 그렇습니다. 신영관님, 국회의원 세비 반반도 관전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JB가 관전 포인트 2가지로 하셨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 것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과연 오늘 강혜경 씨가 입을 열면 명태균 씨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사실 이것도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할 게 오늘 많네요. 아무튼 최고의 시선 집중거리는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출석이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물증을 내놓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크게 이제 의혹이 두 갈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여론조사 의혹. 여기에 이제 그 갈래가 소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이것들에 대한 이제 사법적 쟁점을 이제 짚어야 되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2부에서 변호사하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혜경 씨 입에 시선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관련한 인터뷰는 내일 또 시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예고해 드릴게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으로 가겠는데요.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이었는데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는데 기념일 챙길 정신도 없이 지나갔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낙선해서 미안해 라고 적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줄에 괄호를 치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네, 이 글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괄호 속 문장을 지웠고 이어서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커졌습니다. 의원들 사이로 번졌는데요. 강명구 의원이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서 김 대변인을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중요한 면담을 앞둔 시점에서 당 대변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를 했고 복수의 의원이 이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추경호 원내대표도 김혜란 대변인의 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 네.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푸른 하늘님이 이제 오빠도 금기어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JDD님은 배 나온 오빠는 여기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할 일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격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반응에 깔려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 너무 과한 반응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반응 또는 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글의 이용법에 대한 반응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째. 김혜란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임명된 친한계 대변인입니다. 반면 의원 단톡방에 비판글을 올린 강명구 의원은 물론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계에 대한 친윤계의 강한 불신감이 글의 과잉 해석, 과잉 반응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뭐냐? 감정적 대응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강명구 의원은 유한 면담을 거론을 했는데 이 면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주되게 논의될 거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정을 한번 해보면 친한계 대변인의 김건희 조롱을 문제 삼아야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공격을 막아낼 수 있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기세잡기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면 이거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계산적 대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머비치님은 다분히 의도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느낌표 꽉 찍어주셨고요. 네. 반면에 브라보 위스키님, 김혜란 대변인 배우자도 법조인인데 실제로 풍채가 있는 분입니다. 라는 평 보내주셨고, 네오 언니님, 혹시 여당도 스스로 아는 건가요? 오빠가 누구였는지 점점점 해주셨고, 네. 임채진님, 오빠가 스모킹 건인 모양이죠?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입니다. 독대 네. 아니고요. 면담. 굳이 오후 4시 30분에 차담회로 하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들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일단 듣는 자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훈훈한 투샷 나올까요? 글쎄 훈훈한 그러니까 투샷을 찍을 거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왜 배석을 시킵니까? 사진도 그럼 세 분이 같이 찍나요? 쓰리샷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첫 악수 여기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온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 정부 소식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외교적 경고 메시지에 집중하겠지만 이를 넘어서 무기 지원 등 어떤 식으로든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다. 무기 지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155mm 포탄 우회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포탄 50만 발이 미국에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됐다라는 보도가 그 전에 나온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나리오가 재가동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요. 다만 여기에 이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K9 자주포,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9 자주포를 구매한 폴란드나 핀란드 등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더 많은 포탄 수출을 요청을 하고 있어서 물량이 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55mm 이 포탄은 K9 자주포가 함께 수출되는 세트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지원해 줄 대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정부 소식통이 전한 저 정부 내의 목소리가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앞서가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서가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한 입장이죠. 공식 멘트가 확인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단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저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설령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저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에게 굳이 포탄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왜 먼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느냐, 저는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생각님. 아니 이런 식으로 맞불하는 게 옳은 건가요?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비슷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이 함께 지금 말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정부는 왜 자진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목소리는 뭔가 좀 과잉 전달된 것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이 세계는 우리 눈입니다. 여기서 김종대 전 의원, 그다음에 최종권 교수와 함께 정밀 분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촛불승리 전원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6일에 이 촛불행동의 회원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을 해서 6,300여 명의 회원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회원 내역이 뭐냐? 회원의 이름,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자 메모, 이런 것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 8일에는 이 촛불행동의 전 총무,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였죠.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촛불 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품법 제4조를 보면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 촛불 행동은 그게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그런데 고발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년 전에 이루어진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발자가 누군지도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2년 동안 묵히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의 고삐를 당기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비판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근의 어떤 전국 상황과 같이 연결지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촛불행동의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의 환경이 다르게 조성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수사에 고삐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